자, 지금 시간이 2021년 3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4시 3분. 이번 주 장이 끝났죠. 3월 달이 총 22거래일로 돼 있어요. 22거래일. 그 중에 오늘까지 14거래일이 지났고요. 다음 주 5일, 그 다음 주 3일에서 이제 총 8거래일이 남은 상태입니다. 일단 코스피 200의 현재 상태를 한번 볼게요. 자, 하단선이 여기 409.14 아래로 있어요. 409.14 아래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총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상단선은 발달된 게 두 개, 아직 발달되지 않은 건 있는데 이거는 거의 무의미할 것 같고요. 발달되어 있는 게 두 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게 415점 사이에 있는데 지금 415점 사이 위로 올라가면 떨어지고 409.14 아래로 내려오면 올라가고 계속 그것만 한 달 내내 반복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있어요. 지금 상태는 상단선보다 낮고 하단선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14거래일이 지나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위로 한번 올라갔다가 아래로 한번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월봉을 보면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어떻게 움직일 거라는 거를 예상하기가 사실 어렵죠. 그나마 3월 두 번째 목요일 이전에는 외국인이 선물 매도라도 들고 있었으니까 예, 이건 뭐 오르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딱히 뭔가 누적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사실 하루만 해도 다 엎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위라고도 얘기할 수 없고 아래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애매한 상황입니다. 매수의 조건은 전봉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구조죠. 그런데 이미 전봉 저가를 붕괴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만 본다면 일단 매수하기에 적합한 구조는 아닌 거예요. 다만 하단선이 잘 발달돼 있죠. 그래서 매수하기에 적합한 구조는 아니지만 떨어지기에도 쉽지 않은 구조인 거죠. 14일 동안 한 행위라고는 고가를 낮춰놓고 저가를 낮춰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가도 하락했고 저가도 하락했습니다. 예, 지금 지수가 412.91인데 대략 지난달 고가를 넘으려면 20포인트, 대략 5% 가까이 상승을 해야 됩니다. 4 내지 5% 정도 상승을 해야 지난달 고가를 넘을 수가 있죠. 아직 8거래일이 남았으니까 지난달 고가를 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렵고요. 그렇다고 지난달 저가를 다시 깨러 간다?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지금 아래로 13포인트, 위로 20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조금 더 아래쪽에 유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다음 달을 보면 완전히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위에 상단선, 바로 밑에 하단선. 예, 이거는 솔직히 움직이기 싫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마무리 짓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번 달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마무리 짓지는 않을 거다. 예, 이렇게 되면 방향성이 없는 겁니다. 이제 다시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으로 가보면 지난주에 설명했던 내용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상단선이 있고 여기 하단선이 있죠. 결과적으로는 상단선과 하단선 사이에서 움직인 거예요. 다만 요만큼 삐져나간 거죠. 요만큼. 자, 어제는 어, 상단선 위에 있었죠. 그런데 상단선 위에 있을 때는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포지션을 매수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그림과 같이 상단선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단선 위에 있는 경우에는 계속 개인이 주식을 팔아야 돼요. 개인이 주식을 사게 되면 예, 상단선 위에 머물기가 힘든 거죠. 다만 외국인이 그 상황에서 선물 매수를 대량으로 하면 선물 때문에 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매도하는데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고 있으면 상단선 위에서 머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개인이 주식을 매수하면 오르기 힘들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만 비교해 보면 고가 상승했고 저가 상승했죠. 그러니까 이건 상승봉이에요. 봉은. 그런데 종가는 하락했고 음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게 다음 봉이 그려지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러니까 다음 봉의 입장에서 매수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단선이 전봉 저가 위에 한 이 정도는 올라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정도. 근데 지금 전봉 저가 근처에 있잖아요. 하단선이. 이렇게 되면 저가를 방어할 의사가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이번 주에 고가는 여긴데 상단선의 위치는 시가보다도 낮아요. 엄청 낮죠. 예. 그거는 아마도 한 415.77 위로 올라가면 누르려고 하는 예.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415.8에서 오늘 저가 사이잖아. 410.86, 95,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기본 박스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전봉 고가를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이잖아요. 전봉 고가를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반대로 저가는 붕괴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저가를 붕괴하게 되면 저가 투자 심리도는 일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횡보하거나 하락하게 되는데 하락을 하게 되면 최저가 모드라는 게 다시 만들어지면서 399.37이 붕괴되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매수를 하실 거면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번 주 저가,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아야 해요. 만약에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면 상대적으로 이번 달 저가도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다음 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하고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하게 되면 이번 달 저가를 만약에 다음 주 금요일 부근에 붕괴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월봉은 음봉 상태로 저가에 가장 가까운 상태로 이제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주봉은 최저가 모드에 의해서 이제 399대로 하락을 했는데 남은 날짜가 3거래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 경우에 과연 남아있는 시간 동안 되돌림이 올 것이냐. 만약에 되돌림이 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월봉이 그런 상태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 다음 달은 하락하기가 훨씬 더 유리해지겠죠. 그래서 일단 다음 주는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만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만약에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면 일단은 발을 빼고 좀 지켜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등가 이하로 시작하게 되면 415 위로는 매수 전략을 고려하시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봉은 딱히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예, 주봉이 가장 핵심적인 거죠.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누르면 올봉은 계속 그 하단선이 있어서 감아 올리려는 성질이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지난 달에 저가를 이번 달에 붕괴했기 때문에 저가 입장에서는 큰 이슈는 없어요. 지금은 지난달에 고가인 432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주봉의 형태로만 봤을 때는 다음 주까지는 432대의 지수를 보여주기 싫다라는 게 어쨌든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봤죠? 다음 주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주봉을 봤을 때는 이번 주의 저가를 방어해 줄 의사가 없다. 따라서 갭상승이 와야 상승에 좀 더 유리해질 거고, 갭상승이 온다고 해도 주봉의 다음 주 하단선이 저가 위로 현저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고 싶다면 이번 주 저가가 손절선이 됩니다. 그리고 등가, 그러니까 현재가보다 낮게 시작하게 된다면 415 위로는 매수 전략을 고려하시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리뷰를 한번 볼게요. 그 저희 쓰는 플레이어를 가지고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보여드릴 거는 이번 주에 봉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사실 돈이 큰 돈이 들어오면 다 망가져요. 왜냐하면 차트라는 건 돈에 의해서 그려지는 거고, 뭐 호가창이야 뭐 돈만 많으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서의 핵심은 사실 차트 자체가 아니라 돈입니다. 돈. 돈의 흐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주봉, 월봉부터 볼까요? 월봉은 자, 상단선에서 맞고 떨어졌고요. 다시 여기 하단선 밑으로 내려갔다가 또 감아 올렸고요. 다시 상단선 위로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단선 밑으로 갔다가 올라오고 상단선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것만 14일 동안 왔다 갔다 반복만 한 거예요. 이제 주봉을 보여드릴게요. 자, 주봉의 하단선은 여기 있고 상단선은 여기 있습니다. 자, 플레이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안에서 그냥 깨작깨작 움직이다가 그쵸? 상단선 한번 팍 치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다시 하단선까지 갔다가 감아 올렸죠. 이걸 코스피 200 지수로 보면 하단선 안 찍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 선물 지수예요. 한번 보세요. 자, 처음에 그냥 아무것도 안 찍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아직도 아무것도 안 찍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상단선을 탁 치고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하단선을 딱 찍고 예, 다시 튕겼다가 하단선 부근에서 끝났습니다. 결국 상단선과 하단선 사이에서 움직인 거죠.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하단선과 전봉 저가 사이, 매도 칠 수 있는 건 상단선 위죠. 근데 전봉 고가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가져갈 때는 홀딩 전략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음, 돈이 차트대로 움직일 때는 차트가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맞아요. 그런데 돈이 차트랑 거꾸로 돌 때는 차트를 다 파괴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차트가 전혀 안 맞을 때가 있죠. 그래서 돈의 움직임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가 돈에 의해서 차트가 왜곡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예,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결국에는 예, 차트 안에서 놀았죠. 다음 주에 하단선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고 상단선은 오히려 굉장히 강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수 전략을 고려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다음 주에 하락해서 400대 이하의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매수로 접근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예, 제 입장에선 다음 주에 오는 하락은 매수의 기회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 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